눈꺼풀 처짐은 많은 분들이 이제 겪은 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쌍꺼풀 수술부터 시작해서 눈썹화 거상도 있고 이마 거상도 있는데 처짐의 정도와 선호도에 따라서 쌍꺼풀 수술법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맞은 쌍꺼풀 수술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절개로 쌍꺼풀 가능했던 눈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좌우 눈에 이제 짝짝이가 있죠. 오른쪽 눈이 조금 더 풀려 보이는 느낌이 있고 조금 더 덮여 보이는 느낌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좌우 차이가 살짝씩은 있습니다. 라인을 잡아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쪽 눈에 있는 가장 높은 라인은 이제 여기다 잡았을 땐 너무 라인이 이제 높게 나오게 되는 거고 왼쪽 눈 기준으로 이것보다는 살짝 높게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이러한 느낌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비절개로 처짐을 개선할 수 있느냐는 비절개로 라인을 잡았을 때 이런 느낌의 라인이 내가 원하는 라인이 나왔으면은 비절개로 라인을 잡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모양이 나오지가 않는다. 예를 들어서 피부를 좀 잘라줘야겠다든지 다른 조작들을 좀 추가해줘야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절개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분은 앞선 분처럼 좌우 비대칭이 심한 편은 아니시지만 마찬가지로 왼쪽 눈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보면은 조금 더 풀린 느낌이 조금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라인을 높여서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앞트임도 살짝 진행을 해주었고요. 수술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제 모양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지로 라인을 잡았을 때 환자분이 이 정도의 처짐의 개선을 만족해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제 비절개로 수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은 라인 자체도 풀렸죠. 좌측 라인이 조금 더 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처짐으로 인해서 불편한 거는 속눈썹 라인의 뿌리 부분이 여기가 지금 이제 가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덮임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은 라인 자체를 그대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비절개로 라인을 잡았을 때 이분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셨기 때문에 피부를 자르지 않고 비절개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절개로 쌍꺼풀이 가능한 눈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비절개로 했을 때는 원하는 느낌이 조금 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개로 해야지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정도의 피부 거침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라인을 잡아 보았을 때 이제 목표한 만큼의 이제 피부 거침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를 걷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여놓고 피부를 자를 건지 아니면 높이기만 할 건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과 상의해 본 결과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도 좀 여유가 있으신 편이시고 그래서 라인을 살짝 높이면서 피부도 살짝 잘라주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느낌의 눈이 나오게 된 겁니다. 비절개로만 했으면 사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얄쌍한 듯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수술 받으신 분이 이 정도는 좀 거쳐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개로 하고 피부를 일부 잘라주었습니다. 다음 분도 보시면 양쪽 쌍꺼풀이 모두 다 풀려 있고 특히나 왼쪽 눈이 풀린 쌍꺼풀에 의해서 덮여서 여기가 좀 가려져 있죠. 이분은 실제 눈뜨님도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이 눈뜨님을 좀 보강시키는 눈매 교정을 시행하긴 했지만 엇비슷하게 라인을 잡고 피부 조금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눈매 교정 시행해서 이제 수술했던 분입니다. 수술 결과 이런 눈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눈매 교정을 시행하면은 쌍꺼풀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쌍꺼풀이 좀 다소 얇아지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피부를 조금 더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피부를 조금 더 자르거나 쌍꺼풀 라인 자체를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지려는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과 상의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현재 눈꺼풀 처짐이 어느 정도 있으신 사례자를 가지고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분들에 비해서는 피부 두께감도 조금 있으신 편이시고 피부 처짐도 이미 어느 정도 있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진 눈꺼풀이 이 속눈썹의 뿌리 부분을 지금 현재 가리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졸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진짜로 눈뜨님이 약한 건지 아니면 가려져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는 제가 피부를 걷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절개를 가정하고 제가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얇은 라인부터 잡아봤는데 제가 이제 잡았을 때 속눈썹의 뿌리 부분이 이제 노출이 됐죠. 피부의 처짐은 개선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쌍꺼풀 자체는 조금 너무 얇게 잡히는 속쌍
숫상으로 잡히는 양상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라인을 지금부터 조금씩 올릴 것인가, 아니면 피부를 조금 잘라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아까도 언급드린 요 사이 거리가 라인을 높일수록 혹은 피부를 잘라낼수록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더 불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라인을 조금 한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 비절개를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건데, 비절개를 잡았을 때 이 정도의 라인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쌍꺼풀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앞부분도 살짝 보이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 노출됐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이 사이가 조금 살짝 좁아진 게 환자분이랑 반드시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너무 좁아진 게 싫다든지, 아니면 여기가 뭉툭한 게 너무 싫다든지 이러면 쌍꺼풀 수술 외에 뭐 이마 거상이라든지 눈썹파 거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눈썹 사이가 좁은 분인데 눈썹파 거상을 고려해 본다는 게, 눈썹파 거상도 말씀하신 것처럼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긴 하는데요.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 두꺼운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두툼한 느낌의 피부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쌍꺼풀로 라인을 잡을 건지, 아니면 쌍꺼풀로는 라인을 얇게 잡고 피부를 위쪽에서 좀 잘라줄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개를 가정했으면 제가 사실은 피부를 제가 하거나 아니면 보조자를 통해서 눈썹을 좀 들어 올려 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요 정도의 느낌만 해도 내가 괜찮을지를 한번 환자분이랑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죠. 엄청 두꺼운 것 같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피부가 이제 많이 접혀서 가상의 속눈썹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이만큼의 이제 피부 덮임이 이제 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한번 논의를 해봐야겠고요.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속상이나 무쌍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비절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을 살짝 잡아보는 거죠. 얇게 잡으면 이 정도의 라인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라인을 높게 잡을수록 눈썹을 더 이상 쓸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제 좁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남성분들에서는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피부를 걷어봤을 때, 비절개를 가정하고 걷어봤을 때 이전에 비해서 눈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금 덮인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여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조금 더 높여서 라인을 잡으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습니다. 시선이 약간 아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느끼한 느낌도 있지만, 정면 바라봤을 때는 이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이 정도 이제 라인을 잡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이제 쌍꺼풀이 이제 풀리고 잘 잡힐 수 있겠느냐, 요거랑은 약간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잡았을 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 금방 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절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이게 라인을 잡을 때 쌍꺼풀이 잘 풀리는 분은 어느 정도 절개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절개를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뭐 풀리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모양이냐, 이 두 가지에서는 저는 우선순위를 이제 웬만큼 풀리지 않으면 모양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라인을 잡았을 때 너무 많이 풀린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피부 자른 양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내부에 있는 조직을 좀 정리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절개를 좀 고려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쌍꺼풀 라인의 높낮이에 따라서 절개랑 비절개라도 약간 갈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모델분들은 조금 처짐이 심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드린 두 분 같은 경우는 처짐이 중등도 이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절개로만 처짐을 해결한다면 계속 라인을 올려줘야 되는데, 라인을 계속 올리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라인은 적당히 올리고 피부를 조금 잘라내주는 게 유리할지,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단점을 보통 설명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럼 절개했는데 다시 또 눈꺼풀 처짐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항상 피부 처짐은 오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내일이 더 많이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계속 피부가 처지고 있는데 좀 초반에 좀 과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현재 제일 예쁜 눈을 하라고 말씀드리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하게 했을 때 그게 이제 나중에 자연스러워지는 게 도대체 언제가 될지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현재 너무 막 부릅뜬 눈을
좌우눈이 되게 되면은 모양적으로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럴 경우에 이제 현재에 맞춰서 내가 가장 선호하는 모양을 하시죠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눈꺼풀 처짐을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뭐 눈꺼풀 처짐을 방치한다고 질환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진 않는데, 쌍꺼풀 라인을 높일수록 혹은 피부를 잘라낼수록 이제 눈썹이 조금 내려오는 느낌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눈썹이 내려온다기보다는 눈썹을 더 안 들게 되는 거죠. 처진 피부가 이제 지속되면은 아무래도 눈썹을 계속 치켜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마주름 같은 것도 조금 심해질 수가 있겠죠. 뭐 이것을 뭐 기능적인 불편이라고까지는 하진 않지만 너무 처진 피부는 좀 교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꺼풀 처짐 정도에 따라서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특히 이제 쌍꺼풀 수술을 어떻게 절개로 하는 게 좋을 건지 비절개로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본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하고 싶은 모양이 뭔지, 선호하는 수술 방법이 뭔지, 그에 따른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담당하시는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박용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